한대행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는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도 한대행 체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공식 인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재명은 바로 정권 찬탈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왔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걸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여 마지 않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의 인터넷 신문의 특종으로 발표된 건데요.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적법하다. 하자가 없다. 적법하다. 절대 내란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가 올렸습니다. 성금석 판사라고 합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가 이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은 또 자제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시사도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 부장판사로서 내가 할 말은 많지만 자제를 하겠다. 그 왜 그러냐? 지금 생각을 해보니 이런 거겠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에다가 각 지역에는 판사들이 전부 지방선거위원장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자제하겠다는 이 말은 엄청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통신망에다 이런 글을 올린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니, 대단한 용기보다 진실을 파헤치는 판사로서의 정말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다. 절대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이 스카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했습니다. 13일 그러니까 꽤 됐죠. 지난 금요일이 지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13일 오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인데 진작 올렸는데 이게 노출이 안 된 거죠. 내부 통신망인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뭐라고 썼냐면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그 다음 주에 이런 말을 내부 통신망에 이미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서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 아니냐. 그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 아니냐. 근데 뭐가 그게 내란이냐. 대단한 기염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김땡땡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다 라고 규정한 뒤에 사법 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라면서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는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선 겁니다. 성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다 하고 지적하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7빛깔 무지개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는 없지요. 라고 아주 멋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서 질문자를 갖다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김씨라는 사람은 김땡땡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판사겠죠. 네. 판사 아니면은 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원 직원이든지 아니면 뭐 그런 판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김땡땡은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부장 판사 글을 반박한 뒤에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판사하고 논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이 성부장 판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을 하지 말고 논리적, 법리적, 합리적으로 기승전결, 육하 원칙에 맞춰서 주장을 반박해달라 하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판사님 같은 그런 글입니다. 이번에는 고땡땡이라는 게시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도 아마 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부장 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 했지만 곧 이어서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 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이 MBC 벌써 뭘 인용해서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등등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벌써 MBC 심취한 판사라면은 아니면 내부통신만에 글을 쓴 어떤 땡땡이라면은 그거는 이미 좌파입니다. 이미 좌파. 이재명 지지자예요. 이재명 지지자가 판사가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이미 알아볼 겁니다. 그는 비민주적 사람이 아니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범죄 혐의가 12개나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을 동의를 한다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난하게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땡땡이란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 딱 그렇게 해놓고 성부장 판사의 글에 일부 공감 표시하는 듯 하면서 바로 공격이 본론이 들어옵니다.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 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벌써 MBC 나오면 민주노총이 하는 MBC 나오면 뻔할 뻔짜 아니겠습니까? MBC 보하고 MBC 인용하라고 할 정도 같으면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고 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 언론이 축소 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 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 언론이 축소 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브래드 셔먼은 동성결혼을 지지한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그의 지역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올해 7월부터 5세 어린이의 성전환 의사를 교사가 부모에게 알리면 처벌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미 전역에 강한 반발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 셔먼은 또 미국 민주당 당론에 따라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즉시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의혹이 있는 부정선거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그널을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 한번 비춰보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땡땡 씨는 여기 내부 통신망은 아마 법원 직원들도 전부 들어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정규 직원들.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땡땡 씨는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 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 이 땡땡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고 박땡땡이라는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 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김땡땡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글을 달았습니다. 처음 반박글을 올렸던 그 김땡땡 씨는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등등등등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에 위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의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성부장 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내가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함축적인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관둔 지 5년 내지 6년이 된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언젠가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뒤에 라고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뱁새는 황새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일갈했습니다. 뱁새들의 짓거리는 반대하는 자들, 뱁새가 황새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황새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다. 알겠냐 하고 일갈을 딱 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의견 대립 양상은 소위 12월 3일 비상계엄 계기로 해서 부정선거와 계엄의 합법성을 놓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가운데 법원도 예외는 아님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립성 논란에 꾸준히 휩싸인 바 있습니다. 중립성, 김명수는 완전 극좌파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짝짝꿍하면서 이 나라를 다 버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같은 자가 나와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었잖아요. 명예훼손죄 1, 2심에서 다 유죄인데 무죄로 만든 권순일 주심, 이 김명수가 재판하는 거 보셨죠? 귀한 나라를 박살을 내놓은 자, 사법살인을 해놓은 자가 김명수. 김명수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강력한 처벌. 그것도 그냥 1, 2년 가지고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완벽하게 형을 다 살려야 그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제대로 반석 위에 올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부는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중립성 논란, 그래서 꾸준히 휩싸였지 않습니까? 지난 18일 대법원 경내에서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노총 산하 전국 공무원 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서 보수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법원 경내에서 민주노총 전국 공무원 노조 명의로 말이죠. 이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 공무원 노조에 민주노총에 붙어있는 건 이제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조가, 공무원 노조가 국가의 공복을 받고 국민의 세금을 받는 노조가 민주노총 노조라고 그러면 이거는 웃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민주노총 노조, 전국 공무원 노조 명의로 버젓이 내걸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법부에서 말이죠. 그런 노조를 허락한다는 사법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노조를 하면 모르지만 한국노총 노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민주노총 노조라니요. 위원장이 간첩 혐의로 어떻게 되고 간첩들이 민주노총에 부글부글 한데 말이죠. 부글부글 해서 많이들 소추됐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노조라고요? 하여튼 부장판사, 현직 부장판사, 과거에 지방선관위원장도 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아주 적법하다. 내란이 절대 아니다. 이런 내용과 성금석 판사입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 그런 글을 썼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할 말은 내가 많지만 자제하겠다. 내가 선관위원장을 5, 6년 전에 했다는 사실을 알아두라는 겁니다.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법원 현직 부장판사에서 나왔다는 사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